은행 지점장 출신 60세, 개인 택시 창업 후 대참사. 은퇴 후 망하는 사람들의 공통점? 안녕하세요. 혹시 여러분도 퇴직하고 나면 뭘 해야 하지? 이런 고민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사실 대부분의 직장인들이 은퇴가 막연하게 다가오기 전까지는 내가 그동안 고생도 많이 했으니 이제는 좀 편하고 재미있는 일을 하면서 살면 되겠지라고 낙관적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은퇴의 문턱에 와보면 이야기가 달라져요. 내가 몸담았던 직장 조직이라는 울타리에서 나와 다시 제2의 직업을 시작한다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거든요. 오늘은 은퇴 후 창업에 도전했다가 쓴맛을 본 한 60세 은행 지점장 출신분의 사례를 통해 왜 은퇴 후 삶에서 실패하는 분들이 그렇게 많은지, 그리고 우리가 미리 챙겨둬야 할 것은 무엇인지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1. 은행 지점장 출신 60세, 개인 택시 창업 후 대참사. 내가 은행에서 30년 넘게 일했고 지점장까지 했는데 이 정도면 경영 감각은 있지 않겠어? 이런 생각을 하며 어시 60세는 퇴직금과 모아둔 돈을 모조리 털어 개인 택시에 뛰어들었습니다. 사실 개인 택시라고 하면 자유롭고 편하지 않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시작해보니 현실은 전혀 달랐죠. 장시간 운전, 보통 하루 12시간 이상 운전해야 간신히 꾸준한 수입이 나온다고 합니다. 아침 저녁 피크타임에 맞추고 야간 승객까지 잡으려면 생활 패턴이 완전히 바뀌어야 해요. 규칙적이던 은행원 시절과는 전혀 다르죠. 예상 외의 지출, 기름값, 차량 유지비, 보험, 각종 수수료 은퇴 전에 계산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이 나갔다고 합니다. 게다가 코로나 이후로 비대면 문화가 늘어나면서 이동 수요도 줄어드는 추세였어요. 체력적 한계, 60세가 되어서야 매일 장거리 운전을 한다는 게 쉽지 않았답니다. 허리, 무릎, 목 등 안 아픈 데가 없었다는 거죠. 고정 수입 불안, 개인 택시는 손님이 없으면 매출이 0원입니다. 아무리 지점장 출신이어도 손님이 없으면 수입이 없어요. 처음에는 금방 자리 잡을 줄 알았는데 경쟁이 치열하고 시세도 변동이 심해 실제로는 1년 만에 폐업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어씨 같은 퇴직자분들이 이런 식으로 실패를 겪게 되는 걸까요? 단순히 운이 없었다거나 사람을 잘못 만났다는 식으로 넘기기엔 안타까움이 큽니다. 사실 은퇴 후 망하는 분들에게는 공통된 특징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걸 한번 정리해 보려고 해요. 2. 은퇴 후 망하는 사람들의 공통점. 너무 편할 것만 기대하는 낙관적 사고. 나 정도면 경험도 많고 사람 보는 눈도 있으니 잘 될 거야 라는 과도한 자신감이 문제입니다. 현장을 몰라도 너무 몰라요. 은퇴 후 창업은 젊은 사람들처럼 실패해도 재기할 기회가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과거 직책이나 명함값만 믿고 덜컥 뛰어드는 경우가 많아요. 은퇴 직전 혹은 은퇴 후 급하게 결정. 은퇴를 앞두고 어느 순간 불안감이 밀려듭니다. 이제 월급이 끊기는데 어떡하지? 이런 압박이 갑자기 커지니까 미리 치밀한 준비 없이 뭔가 빨리 해야겠다 라는 마음으로 창업을 진행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시장 조사나 체험 학습, 실제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과정을 건너뛰게 됩니다. 예산, 체력, 시간을 실제보다 적게 잡음. 막상 시작해보면 지출이 예상보다 크고 일은 예상보다 어렵고 돈 버는 속도는 훨씬 더딥니다. 퇴직금과 여윳돈이 바닥나는 건 순식간이에요. 무엇보다 50대 후반 60대가 되면 체력이 크게 떨어지는데 이걸 간과하는 분들이 많더군요. 경력이나 명예가 창업 성공을 보장해 주진 않음. 간혹 나는 회사에서 임원까지 했으니 세상 물정 많이 알지라고 자부하지만 그 회사라는 울타리가 없어지면 전혀 다른 게임의 룰이 기다립니다. 중장년 창업이라는 게 말처럼 쉽지 않아요. 고객 확보, 마케팅, 운영, 비용 관리 등 실무 대부분이 직접 발로 뛰어야 할 영역이니까요. 3. 은퇴 준비 왜 미리미리 해둬야 할까? 이번에는 어씨 말고도 은퇴 후 제대로 준비 없이 뛰어들었다가 실패한 다른 사례들도 살펴볼게요. 나는 저런 업종은 안 할 거니까 상관없지 않을까?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실패 사례에서 배우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일이거든요. 사례 1. 55세 교사 출신 B씨, 독서 카페 창업. 상상 내가 교사로서 책도 많이 읽었고 독서의 중요성도 누구보다 잘 아니까
독서 카페 정도는 금방 자리 잡겠지. 현실 학부모나 학생들 상대하던 경험만 믿고 창업했지만 점포 임대료와 인테리어 비용 등으로 자본이 크게 들어감. 코로나 이후 독서 카페 붐이 꺾이며 손님이 급격히 줄어들자 제대로 운영이 안 되어 결국 1년 반 만에 정리. 원인 카페는 책뿐 아니라 음료질, 인테리어, 위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입지가 애매한 곳을 저렴하게 얻다 보니 유동 인구가 거의 없었고 독서 문화 자체가 대면보다 온라인이나 전자책으로 많이 옮겨간 트렌드를 간과함. 사례, 이 58세 경찰 출신 CC 치킨집 프랜차이즈 도전. 상상 내가 퇴직금과 조금 모아둔 돈이면 치킨집 정도는 무리 없지. 치킨집은 망해도 제2의 직업으로 흔히들 많이 하잖아. 현실 가맹비, 인테리어, 재료비 등 초기 비용이 생각보다 훨씬 많이 들었고 경쟁도 워낙 치열함. 브랜드 인지도는 있지만 본사에서 요구하는 각종 규정과 추가 마케팅비가 커서 실제 수익이 미미. 결국 2년 버티다 접음. 원인 프랜차이즈이기 때문에 안정적일 거라는 막연한 믿음. 하지만 브랜드가 유명하다고 무조건 성공하는 건 아니에요. 동네에 이미 치킨집이 우후죽순인데 58세의 체력 소모가 큰 외식업에 뛰어들기는 위험 부담이 큼. 사례 62세 대기업 연구원 출신 DC 온라인 쇼핑몰 창업. 상상 요즘 온라인이 대세라는데 나도 자녀들 도움 좀 받으면 금방 할 수 있지 않을까? 현실 쇼핑몰 만드는 데는 큰 비용이 안 들었지만 문제가 배송 재고 관리 고객 응대와 같은 운영이었습니다. 아이디어 상품이 아니면 온라인마저 경쟁이 치열해 광고비도 많이 들고 상품 찾는 것도 힘들어 결국 부진. 원인 오프라인이든 온라인이든 어느 한쪽이 더 쉽다거나 만만하다는 게 아니라 각각에 맞는 전문성과 노하우가 필수. DC는 유망한 아이템을 찾지 못했고 저렴한 해외 소싱 제품만 팔려다 보니 가격 경쟁력도 떨어짐. 4. 은퇴 전 반드시 해야 할 3가지 준비. 그렇다면 은퇴를 앞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런 대참사를 피할 수 있을까요? 당장 번뜩 떠오르는 창업 아이템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바로 다음 3가지입니다. 재무 설계. 현실적인 생활비와 예비비 계산. 은퇴 후 12년은 수입이 불안정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 기간을 견딜 수 있는 현금 흐름이 있어야 해요. 퇴직금 올인 금지. 퇴직금을 전부 사업 자금으로 넣어버리면 실패 시 재기가 쉽지 않습니다. 최소한의 생활비와 비상금은 따로 확보해 두세요. 현장 리서치. 짧게라도 실제로 뛰어들어 보기. 예를 들어 택시기사 창업을 고민한다면 일단 플랫폼 택시나 일일 아르바이트 등으로 몸소 체험해보세요. 요즘에는 창업 체험 프로그램 같은 것도 있거든요. 유사 업종 경영자와 직접 대화. 이미 그 업계에서 자리 잡고 있는 사람들을 만나 솔직한 조언을 구해야 합니다. 본인 인맥이나 지위 때문에 과장된 칭찬만 듣고 판단하면 안 돼요. 체력 및 건강 관리. 정기검진, 운동 루틴. 은퇴 후 시작하는 사업은 오히려 젊을 때보다 더 많은 체력과 정신력이 필요합니다. 한번 병이라도 크게 생기면 운영이 바로 무너질 수 있거든요. 젊을 때와 다르다는 걸 인정. 50대 중반을 넘어가면 회복 속도도 느려지고 집중력도 예전 같지 않을 수 있어요. 스스로 몸 상태를 늘 체크하며 무리하지 않는 범위에서 일할 방법을 고민해야 합니다. 5. 무엇이든 너무 늦기 전에. 마지막으로 60세 은행 지점장 출신 어씨 이야기를 다시 돌아보면 이분도 처음에는 내가 은행에서 사람도 많이 만나봤고 돈 계산에도 밝으니 뭐든 잘 해낼 거야 라는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택시업을 직접 해보니 조직에 속해 있다가 혼자 나와서 장시간 운전과 실적을 책임져야 하는 현실이 너무나도 막막했던 거죠. 그리고 그 환경 변화, 즉 나를 보호해주던 울타리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점을 간과한 게 가장 컸습니다. 어쩌면 여러분도 비슷한 실수를 할 수 있습니다. 나의 직업적 경력이 창업에 큰 도움이 될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건 어디까지나 내가 속해 있던 분야에서 이미 갖춰진 시스템 안에서의 경력이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전혀 다른 분야로 뛰어든다면 처음부터 다시 배우고 연구하고 시행착오를 겪어야 하는 건 당연하죠. 그러니 너무 뒤늦게 은퇴 직전이나 은퇴 후에야 허둥지둥 뭔가 해야겠다 하고 시작하지 마시고
미리 23년 전부터 준비를 해두는 게 좋습니다. 생각만으로 끝나지 말고 작은 프로젝트라도 해보면서 정말 내 적성에 맞는지, 수익성은 괜찮을지, 내가 이 일을 오래 해도 지치지 않을지를 확인해야 해요. 6. 마무리 은퇴 후 진짜 성공은 작지만 꾸준하게. 자, 오늘은 은행 지점장 출신 60세가 개인 택시 창업 후 대참사를 맞이했다는 이야기를 시작으로 은퇴 후 망하는 사람들의 공통점과 은퇴 준비의 중요성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혹시라도 난 대기업 임원까지 했는데 이 정도쯤이야 하고 방심하고 계신다면 오늘 이야기에서 교훈을 얻어가시길 바랍니다. 정년퇴직이든 명예퇴직이든 더 이상 월급날이 없는 은퇴 후의 삶은 생각보다 오래 지속됩니다. 6070세 이후로도 여전히 건강하고 할 일이 많을 수 있어요. 제대로만 준비한다면 은퇴 이후가 인생 이막의 또 다른 전성기가 될 수도 있죠. 다만 그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건 너무 많은 걸 한 번에 이루려 하지 않는 것이에요. 작은 목표부터 차근차근 이뤄나가면서 꾸준히 배우고 정보를 모으고 내 몸에 맞는 일을 찾아야 해요. 작게 시작해서 망해도 다시 세울 수 있는 규모로 시작하자. 노후 자금 전부를 한꺼번에 걸지 말고 확실한 안전장치를 마련하자. 좋은 은퇴 후 삶을 위해 무엇보다 내 건강과 체력을 먼저 챙기자. 누구나 은퇴 후엔 멋지게 살겠다고 꿈꾸죠. 그런데 그걸 현명하게 실천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이 글을 읽으시는 분들만큼은 앞선 실패 사례를 거울 삼아 보다 건강하고 안정적인 제2의 삶을 만들어 가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세월이 흐른 뒤에는 내가 준비를 잘해둔 덕분에 지금 이렇게 편하게 지내고 있어라고 웃을 수 있는 그런 멋진 인생을 응원합니다.